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드디어 중간 선거예요. 네. 중간 선거 전까지 우리는 랠리를 오히려 예상을 했었죠. 네. 그리고 중간 선거 누구 뽑으실 거예요? 비정하게 보세요. 저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아, 낚일 줄 알았죠. 안 낚이시네. 만약에 투표권이 있다면 네. 누굴 뽑으실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 당이 낫지 않을까요? 득이 되는 당이 있긴 네. 있습니까?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민주당이요? 아, 그러면 또 비밀 투표라고 할 거죠. 네. 개별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화당. 아, 공화당이요? 네, 공화당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럼 혹시 트럼프 지지자십니까? 그건 아닌데 그냥 그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아. 좀 그나마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네. 공화당이 되면 IRA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저는 나오는데 그거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냥 부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정치적 판단은 개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일단은 좋습니다. 주요 일정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네. 많기 때문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고용 그 동향 지수 관련 부분부터 해가지고 화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미국 중간 선거 이런 부분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9일 날을 좀 보는 게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한 프랑스 본사가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한 우리나라 시간 저녁 7시, 8시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이 많은 CPI, 10월달 CPI가 목요일 날 발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이벤트가 중간 선거 그리고 목요일 CPI가 지금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정말 많이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위아래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 금요일 날 미국장이 멋지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예. 저는 근데 미국장 차트 보고 야, 참 진짜 미국은 대단한 나라다라 생각하는 게, 초반에 플러스 막 2%까지 나스닥 100 선물이 2%까지 급등 나오다가 또 쫙 해서 음봉 마감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쭉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야, 이거는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주린이 분들은 이거 대응 못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자신 없으면 그냥 쉬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는 지표가 바로 이제 뭐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셔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채권 변동성 지표죠. 무브 지수 관련된 부분인데, 채권 가격이 너무나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레코드를 쓰고 있는 반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최근에 이 채권의 그런 빅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공포지수 빅스가 있지만 채권에 이제 무브 지수가 있는데, 최근에 무브 지수가 빅스와 동일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상한 거죠. 증시 자체는 미국장이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빅스는 계속 하향 추세고, 최근에 또 무브 지수 자체도 급락을 금요일에 맞이했단 말이죠. 그런 건 좀 봤을 때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긍정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닥이다, 지금 미국이. 미국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표도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채권 무브 지수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관론자들의 의견은 뭐라고 했냐면, 그 음모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누군가가 시세를 조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도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를 좀 거래를 할 때 누군가가 일부러 투자자들로 안심화를 시켜놓고 오히려 갑작스럽게 뭔가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또 월가에서도 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저는 이제 놀랐어요. 이제 구리인데, 이제 보라색이 구리거든요. 구리가 폭등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중국에서 상하이 마라톤을 뭐 원래 8,000명이 했었는데 뭐 2배 이상 16,000명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구리라는 거는 결국은 뭘까요? 전봇대, 전선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 중 하나가 원자재가 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의 뭔가 경기 재개,
그에 대한 기대감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토요일 날 우리나라 오후 4시에 이제 뉴스가 보도된 게 중국 당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래서 중국의 그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리 가격 그리고 유가 이런 게 다 급등 나왔거든요. 유가도 다시 91불까지 치고 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어쨌든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과연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중국에서 리오프닝 없다. 우린 제로 코로나 계속 고수할 거다. 뭐 이런 부분 나왔기 때문에 과연 원자재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 미선문은 안 열리고 있죠. 왜 안 열리느냐? 썸머 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때 이제 뭐 이제 구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리오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급락도 나온다 그러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급락이 나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 한번 보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네. 요게 이제 그 기술주, 빅테크와 그리고 전반적인 시크니컬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보라색이 QQQ 펀드 박스주 나스닥이죠. 그리고 주황색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네모칸으로 박스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럴 때가 이제 기술주 에너지의 이격이 좁혀질 때마다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 과거 내역을 봤을 때. 근데 최근에 우측 보시면 보라색이 꺾이고 있죠. 보라색은 뭐라고 했죠? 보라색은 QQQ, 바로 나스닥 100 추종 지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황색이 뭐죠? 에너지 펀드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만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섹터가 만나거나 또는 교차하기 직전에 항상 변동이 나오면서 한쪽으로 반향이 쏠렸다. 근데 대부분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좀 특이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막 회사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3분기 이익이 3,30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고 매출이 2조 573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9.1% 늘었습니다. 이익을 시장에선 한 3,2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대비는 조금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실적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신광선 매니저께서 처음으로 늘 주요 일정을 소개를 해주세요. 네. 궁금한 것이 시장을 늘 특히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경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업종을 보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반대로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보는 바텀업 방식도 있는데 요즘 이렇게 경기나 매크로 변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이전 방송에서 종목 추천 이쪽을 했거든요. 리프레시에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군복 입고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방송을 하자고 제작진분들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분명히 매크로로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마켓타임 방송 코너를 저는 한 내년 2월, 3월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안 할 거예요. 왜냐? 누구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누구 마음대로 그때 되면은 진짜 네.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장세 나오니까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서.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코너를 하고 있다. 그때 되면 이제 종목으로 바꾸면 되죠, 코너를. 네, 근데 잠깐 잠수를 탈 예정입니다. 쉽게 안 될걸요. 내년 봄부터는 엄청난 상승장이 올 것이다. 엄청난 상승장보다는 그냥 바닥이라는 거, 찐바닥이 나오는 거, 진짜 바닥이 나오는 거죠. 찐바닥이니까 뭘 사도 오를 거다.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때는 사실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은 매크로 변수가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가면 타이밍 모델을 볼까요? 자, 저희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 것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볼까요?
네, 당연히 뭐 첫 주의 시작이니까 코스피 지수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에 대한 일간 타이밍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선거 있죠, CPI 나오죠. 너무 변수가 많아서 여기에 한국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방향 강도 50에 패닉 강도 20, 내일은 방향 강도가 50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패닉 강도가 또 50%로 나오네요. 네, 뭐 보시면은 그냥 앵커님 어떠세요? 그냥 뭔가 복잡하죠? 네, 그냥 이번 뭐- 주 변동성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한다는 뜻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CPI 발표 전날은 다시 제가 일간 타임 모델을 좀 가지고 나올 의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계량 모델을 봤을 때 오늘은 좀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조금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무너질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적당한 뭐 눌림목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러니까 급락보다는 그냥 눌림목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우리 증시가 지금 뭐 미국과 완전 디커플링으로 뭐 이걸 말아 올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도 어제도 아마 미국이 올라가서 야간 선물이 1%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최근에 아침 방송을 하고 나서 장 시작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전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화면. 제가 이제 녹색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28일과 29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장중 방송 나오고 싶죠. 근데 이제 아침 방송만 하고 못 나오니 보니까 혹시나 이제 그 녹색 밴드를 통해서 제 시장 코멘트 듣고 싶으신 분들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6일 날도 막 하락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함부로 곧버스, 뭐 옵션 풋 이런 거 추가 매수하다간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난리가 났죠. 그리고 다음 날에 뭐라고 했냐면 환율도 약간 안정화. 그러니까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이 9.9조 원 정도 냈던 부분들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침에 제가 하고 나서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왜냐면 장 중에는 대응을 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코멘트 듣고 싶으시면 녹색 밴드 무료니까 네. 오셔가지고요. 엠뱅원 신가서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마무리 좀 빠르게 할게요. 그 타이밍 보드 봤을 때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나왔다가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국내적인 강세 이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중국의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자금이 지금 외국계가 투자한 자금인데요. 이쿼티 그리고 그다음 채권 이렇게 돼 있는데 채권에 대한 비중을 완전히 줄였어요. 22년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은 아직은 덜 줄였다는 겁니다. 살짝 지금 파란색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살짝 파란색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에 매도된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일단 우리나라 증시로 오고 있는데 아직 주식 자금이 들어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지긴 빠지고 있다. 채권 먼저 빠진다는 거는 주식도 결국 빠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현재 그 플로우다. 머니 플로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빠르게 타이밍 결론을 도달해 보겠습니다. 상방을 좀 더 보고 있는데 한 1, 2주 정도 상방을 좀 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1차 라인이 2,300, 그리고 2차가 2,467포인트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1차 2,303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면 다음 차례는 2차. 근데 제가 볼 때는 2,460 중방 정도까지만 보이고 그 이상은 보이지가 않는다. 만약에 그 이상 넘어가려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패턴 보이면 저는 콜을 외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진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그 매경 TV 매니저들을 사칭하는 그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1대1로 상담 절대 안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금전 요구 절대 안 하니까요. 금전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아,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그 신광섭 매니저는 오직 성공 투자, 네. 성공 습관. 저희 방송 프로그램 이름 뭔가요? 성공 습관 투데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하세요? 오늘 진행하고요. 네, 장 네. 끝나고 여러분들 너튜브에다 MBN골드 신광섭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MBN 골드의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